네, 안녕하세요. 약재부의 칼로리입니다. 자, 최근에 밀가루 가격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거 비싸서 이거 도대체 먹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을 때 비싸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니까 밀가루 음식을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밀가루 음식이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밀가루 음식이 뭐 영양가도 별로 없고 뭐 살찌고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좀 있죠.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계속 먹죠.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밀가루 음식 맛있죠. 저도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음식들이 몇몇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는데, 밀가루 음식을 특히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뭐 밀가루 음식을 뭐 끊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이제 끊게 되면은 한 2주? 3주 이 정도만 끊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좀 줄이시는 분들도 한 달 이상 좀 줄여보시면은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여러모로 평소에 본인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좋아지는, 개선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꼭 줄여보시라고, 이번 기회, 많이 비싸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줄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밀가루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거의 뭐 한 70%? 80% 이상 이제 탄수화물로 영양 성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연구에서도 보면 이 탄수화물 섭취가 뭐 6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망률이 좀 높고요. 향후 수명이 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있고,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가 좀 적으신, 한 50% 적으신 분들은 그만큼 좀 오래 산다, 질병 없이 좀 장수한다, 뭐 이런 연구들도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밀가루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을 조금 서포트하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꾸준히 계속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이제 인슐린을 계속해서 분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지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인슐린이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저항한다는 뜻이죠. 빨리빨리 분비가 돼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수행한다, 저항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질병이 야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비만부터 시작해서 제2형 당뇨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뭐 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심혈관계 질환들, 또 여자분들 이 난소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이제 그 밀가루 음식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또 최근에 치매랑 당뇨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식습관이 치매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의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오랫동안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런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뭐 그 밖에도 갑상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상선 때문에 뭐 신지로이드나 이런 약들 많이 드시죠. 저는 약국에서도 갑상선 약 드릴 때 그 밀가루 음식 좀 줄이시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밀가루 음식이 갑상선 기능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게 좋고요.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밀가루 음식 갑상선 기능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은 밀가루 음식도 절대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드실 수는 없겠지만 꼭 줄이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밀가루 음식, 탄수화물 섭취 왜 많아졌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피언스라는 책이 있죠.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우리 인류가 어떤 것 때문에 발전해 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는데, 여기 이제 챕터에 보시면은 이 농경 문화, 그러니까 농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농업혁명이 사기다, 사기다,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물론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숫자도 개발이 되고 뭐 문명 발달이 되는데 굉장히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인류의 굉장히 다양한 안 좋은 문제점들도 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채집 활동을 통해서 식자재를 구했죠. 사냥도 하고 뭐 열매도 따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배를 채웠는데, 농업을 시작하면서 주로 뭐 쌀이나 밀이나 이런 곡류를 농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여기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쌀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도 발달이 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죠. 탄수화물 섭취가 일단 되게 안 좋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밀가루 음식의 섭취가 탄수화물 섭취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쌀밥도 마찬가지죠. 쌀밥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이다, 뭐 잡곡밥이다 이런 걸 좀 먹는 게 좋다, 쌀밥을 좀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 밀가루 가격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점들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계시죠.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요. 또한 이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먹던 음식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걱정이 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밀가루 음식을 조금 줄여보시는 식습관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떠한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시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자, 오늘부터 밀가루 음식을 좀 줄여보는, 끊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